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학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자, 교육학을 배우고 있으신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자, 교육에 대한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앞에 있었던 교육사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미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교육사회학이라든지 다른 강론을 조금 공부하고 나서 그죠? 자, 시간적인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자, 교육사회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에 보면 교육에 대한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나와요. 네,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 네, 왜 어렵지가 않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죠? 자, 사회 문화 시간에 그죠? 자, 우리가 거시론과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거시론과 미시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에 이미 뭐냐면 그죠? 자, 사회 기능론과 사회 갈등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사회문화도 공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교육사회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죠? 먼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임용고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사회학의 세부 주제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 기능론이 있고요. 그죠? 자, 교육사회학의 주요 주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능론이라는 장에서는 자, 우리 지위 획득 이론. 자, 교육이 과연 쉽게 말하자면 교육이 도구가 되어서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인적 자본론은 교육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고자 하는데 인간을 왜 교육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인적 자본론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원의 가치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수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기능론이 있으면 갈등론도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기능론이 뭐예요? 갈등론이 뭐예요? 라는 것, 자,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기능론은 좀 안정과 사회적인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적재적소에. 그죠? 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게 기능론이고요. 갈등론은 그것은 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회 시스템에 반대하면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저항 이론이 나온 거예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자, 기존의 문화, 사회 시스템은 가진 사람들의 뭡니까? 기호일 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가진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교육사회학의 주제가 뭐냐면 신교육 사회학이래요. 자, 신교육 사회학은 교육 사회학을 나누는 것을 대략 세 단계로 좀 나눠집니다. 그죠? 이때 신교육 사회학은요,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죠? 자, 학교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돼요. 학교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뜻인데요. 1970년대 영국에서 나왔는데, 자, 학교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은 영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번스타인이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영은 우리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아마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교육 사회학을 이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사회학을 그죠? 교육학으로 봐야 되나 사회학으로 봐야 되나 물론 이제 교육학과 사회학 둘 다 걸쳐질 수 있는 응용 학문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교육 사회학을 사회학의 한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여튼 자,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의 또 주요 주제가 뭐냐면 여기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이때 나오게 돼요.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이때 나오게 되고요. 뭐 해석적 사회학에 대해서 뭐 해석적 접근 같은 것도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호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게 되는데요. 이때 또 여러분들 다른 건 좀 모르더라도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굉장히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나 선생님한테 찍혔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찍혔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바로 낙인 효과예요. 못한다 하다 보면 자, 다시 봐요. 나쁘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worst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반면에 좋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best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낙인 효과예요. 선생님들은 가면 선생님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더 뭡니까? 그죠? 더 잘해야 되겠 뭡니까? 어떠한 뭐 같이 중립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론 같이 지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좋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좋은 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나 찍혔어 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그죠? 우리가 대충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학자들이 이미 아주 심오한 이론으로 다 밝혀둔 것이죠. 그죠? 자, 그렇죠. 월스죠. 여기는 월스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육사학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이요. 학교와 사회라는 영역인데, 탈학교로. 자, 학교가 과연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학교에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들, 탈학교론이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래 집단이 있어요. 이지 집단과 동지 집단이 있고, 이 또래 집단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이, 자, 집단 따돌림의 문제들도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네. 지금 집단 따돌림에 관한 또래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또 교육사회학에서는 주요 주제로 삼고 있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지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 지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뭐 아노미라든지 이게 뭐냐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육사회학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문화 지체라는 것은 그 문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아노미라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가치관의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못 따라가는 거, 이것은 혼란스러운 거. 그죠? 좋아요. 자, 혼돈이죠. 혼동이 아니라. 자, 혼동. 자, 그러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자, 교육 팽창이 있어요. 자, 교육이 왜 팽창되느냐? 그죠? 자, 그다음에 학력 격차가 있어요. 왜 지역마다 학력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지역은 뭐 대전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들은 그죠? 자, 지역마다 학력 편차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교육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교육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자, 아무래도 평등일 것 같아요. 평등. 자,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또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평등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사학의 하나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Educational Sociology 또는 Sociology of Educ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요. 우리 용어의 정의부터 합시다. 자, 우리의 교육사회학이라는 것은 자, 볼까요? 교육사회학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요. educational, sociology. 자, 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걸 바꿔보죠. sociology of education. 자, 의미가 다 틀려요. Educational Sociology라는 것은 교육적 사회학이라고 하고요. 자, Sociology of Education이라는 것은 교육의 사회학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육적 사회학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이나 내용의 사회적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규범적 성격이죠.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규범적 성격이라는 것은 규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규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규제를. 그러니까 교육 목적 또는 내용을 사회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이 배우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회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에 속한 그 개인은 그 속한 사회의 가치 규범들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적 사회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육의 사회학은 사회학의 한 분야예요. 사회학 한 연구 분야. 자, 연구 방법을 교육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약간의 이론화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사회학의 한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라든지 양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그죠? 교육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교육의 사회학이에요. 교육적 사회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것은 연구 방법의 주안을 좀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회적 결정에 좀 초점을 기울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력 증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가 예를 들자면 학력 증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교육의 사회학이에요. 그죠? 근데 학력 증진이 좋다 나쁘다로 인해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 어떻게 해결책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교육적 사회학이에요.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죠? 교육적 사회학은 사회학의 지식을 교육 실천에 응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실천적 지식이요. 실천적 지식. 어떻게 응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아마 엄밀하면서도 방법론적인 것들은 다루지 못하죠. 근데 교육의 사회학은 연구 방법론적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자면 얘네들이 먼저 나왔어요. 1920년부터. 그죠? 네. 그렇다면 교육의 사회학은 그죠? 1940년대부터 쭉쭉쭉 나온 거예요. 나오는 시기가 조금 다 달라요. 자, 바로 이때부터 교육의 사회학부터 드르켐이 나옵니다. 드르켐이 나오는데요. 드르켐이라고 하면 그죠? 교육은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교육은 사회적 사실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교육을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고 사회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는 것이 교육학 연구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이때 이후에 다시 기능론 다음에 갈등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New Sociology of Education 이라 해서 신교육 사회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U를 하나 붙여보죠. 그죠? New Sociology of Education. 그죠? 그래요. 영국에서 발생되었다고 했었죠? 신교육 사회학이 돼요.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굳이 이런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육 사회학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 of를 넣어서 표현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